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여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정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좀 글쓰기 수업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좀 길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에 맞게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좀 수업할 때 읽고 분석하고 종합해서 쓰는, 표현하는 그런 좀 과정을 좀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문제 해결 방안 글쓰기 수업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림책 읽고 북 리포트 쓰기 수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평가 계획을 세울 때 저한테 자문을 하거든요. 이 평가랑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할 것인가라고 자문을 하고 답을 찾고 수업을 좀 계획을 하고 하는 편입니다. 듣기 말하기 부분에서 이 걱정거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좀 글로벌한 걱정거리가 나와 있었어요. 글로벌 워밍 그리고 Hungry Children in Africa라는 좀 묵직한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 사라지는 벌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이렇게 적은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좀 통합해서 소재로 녹여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미리 이 아까 전에 다뤘던 문제들에 대해서 좀 조사한 해결책 같은 거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여기에 바이 세컨 핸드 같은 경우는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모든별로 좀 이렇게 생각해서 적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끝에는 너네 생각도 한번 다시 한번 적어봐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10번 그 말하기 연습을 할 때 이거를 끌고 와서 이렇게 분홍색 단어 구를 바꿔서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까지는 제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조금 써보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좀 너네 주변에서 좀 문제를 한 가지 설정을 해보자. 그래서 인포그래픽을 만들게 시켰어요. 인포그래픽이 저희가 알고 있는 포스터랑 비슷한 건데 이 정보와 그림을 함께 뷰잉할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시로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꼭 포함돼야 되는 요소를 PPT 슬라이드로 좀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역할 분담을 좀 꼭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결과물이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크로스틱 폼으로 좀 플라스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통계 자료를 제시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네, 표현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만들기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공유를 하도록 했습니다. 둘가고 둘남기라고 거꾸로 수업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런 모둠 활동 방식인데요. 이게 각자 결과물을 책상 위에 붙여놓고 이 두 명의 학생들이 번갈아 가면서 다른 모둠의 학생들이 오면 이거를 여기에 살을 붙여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개별 글쓰기를 합니다. 이거는 수행평가라서 개별 글쓰기로 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친구한테 물어볼 수는 있다, 표현 같은 거를. 네, 그래서 사실 이거 쓸 때 이렇게 문장을 뭐 쓸지를 제가 좀 다 정해줬거든요. 문제를 언급하고 뭐 수치나 이런 거 사례 제시하고 그래서 뭐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뭐 갈비지 패치라고 쓰레기 섬 사례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의 영향도 제시하고 학생들이 모둠에서 이 모델 텍스트의 구성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나 조금 도출을 한 다음에 발표해서 비교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례 소개하겠습니다. 책 읽고 북 리포트 작성하기인데요. 그래서 이게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수업에 활용할 책 선정 기준은 일단 쉬운 책. 아이들 수준이 I라고 하면 I-1 정도 되는 걸로. 그래서 한 차시를 책 고르는데 다 씁니다. 이렇게 책을 이렇게 칠판에 다 전시를 해놓고 서점처럼 한 5권 정도, 한 종류당 5권 정도 준비를 해서 선정한 책 중에서 읽고 싶은 책의 순위를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정한 다음에 1순위를 다 말하게 해요. 책을 읽을 때 그 유튜브에 대부분 리더 라우드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태블릿 PC에서 이어폰 꽂고 이렇게 좀 읽으면서 들을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책을 읽는데 1시간을 다 썼고요. 그다음에 요약문 작성하기가 또 평가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첫 번째 문단이에요. 글쓰기. 그다음에 책 대화인데요. 이 글 쓸 때 소재를 내용을 끌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내용 구상하기 해서
여기서 영어로 바로 적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안 쓰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피드백 주실 때 원칙은 방법을 알려주고 정답 대신에 이렇게 고쳐라 하지 말고 방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피드백 5개를 안 넘어가도록, 아무리 조금 문장이 이상해도 심각한 오류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조금 자제하도록 좀 제가 원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피드백 줄 때 다른 반 학생이 쓴 글들 복사본을 막 여러 부를 이렇게 해놔요. 교탁에 올려놓고, 너네가 이거 다른 조가 피드백 받을 동안 너네가 이걸 보면서 다른 반 애들 거 참고하면서 너네 글도 한번 고쳐봐 라고 한 다음에 한 모듬씩 불러서, 너네 이거 쌤이 표시한 거 중에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봐, 이렇게 해서 좀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거 글쓰기 수업하기 전에 문장을 주어 동사 이렇게 적는 연습을 하거든요. 한 문장을 이렇게 타미 공을 주었어 이렇게 목적어 장소 부사고 시간 부사고 덧붙이는 방식으로 한 문장 적는 거를 연습을 해요, 항상. 네, 그래서 조금 하위권들도 조금 내가 한 문장 적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해서 그 다음에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무슨 글쓰기 수업을 하든. 네, 저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성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말하기 수행평가인데 여기다가 온라인 플랫폼을 좀 접목시켜서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자기기나 온라인 플랫폼 활용 능력, 이런 능력도 함양할 겸 말하기 능력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진로랑 융합해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세부 특기사항도 기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4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수행평가를 설계를 하였는데요. 네, 그래서 1주차 때는 조를 편성하고 이제 장소 어디 여행을 갈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로 장소도 같이 정합니다. 보시면 PPT를 이렇게 조당 하나씩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부여를 하면 이렇게 PPT가 완성이 되고요. 홈쇼핑 수행평가다 보니까 이제 이 여행 상품을 사야 되는 거죠. 사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권유하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장소가 얼마나 이쁘고 여기가 얼마나 멋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을 좀 쓸 수 있도록 밑에 풍경을 묘사할 수 있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 예시를 좀 주었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제 말하기 대본인데 사실은 참 매년 말하기 수행평가 때 고민인 것 같아요. 대본 안에는 이제 뭐 이렇게 본인 대본도 쓰기도 하지만 옆에 활용한 표현, 뭐 어떤 수거라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7차 시대 제시했던 그런 장소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한 표현들 옆에 좀 적어달라. 나중에 혹시나 활용할 수 있으면 교과세부 특기사항에 이런 것들을 써서 너희가 잘 표현했다고 얘기를 적어줄게 라고 해서 이제 이런 대본 옆에다가 이런 것들도 적어서 아이들이 적을 수 있도록, 활용한 표현도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는 이제 평가인데요. 평가 기준은 2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평가 기준은 사실 좀 민망한데요. 분량이랑 유창성으로 2가지만 나눠서 했습니다. 그리고 재미를 좀 추구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도 고등학교 영어 수업 때 많이 졸았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많이 졸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기 1, 2, 3번을 아이들한테 제시를 하였습니다. 컨셉은 너희 마음대로 정하고 발표 분위기 좀 밝았으면 홈쇼핑이 어둡지가 않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 외에 하고 싶은 거 나머지는 다 하고 싶으면 다 해라 라고 했더니 컨셉을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짜옵니다. 짠내 투어, 뭐 만원의 행복, 뭐 제발 3세를 위한 럭셔리 투어, 뭐 신혼여행. 그러니까 컨셉이 다 잡혀 있더라고요, 각자. 그래서 요런 식 구글어 쓰는 요 프로그램이거든요. 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장소들을 이렇게 쭈르륵 저장해 놓고 요걸 프레젠테이션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네, 요런 네, 여기는 3D 모습이랑 이제 실제로 거리뷰랑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실제 요 거리뷰죠. 그래서 요 장소를 보여주면서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떤 장소고 여기 역사가 어떻고, 그리고 다음 장소를 이렇게 넘어주면 할리우드 유니버셜 스튜디오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아마 요거는 3D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PPT는 이렇게 같이 만들게 했습니다. 구글 슬라이드가 좀 좋았던 거는 네, 여기에 보시면 버전 기록이라고 있는데 버전 기록이라는 걸 보면
어, 옆에 학생별로 이렇게 색깔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네, 보라색. 네, 그러니까 보라색은 옆에 이제 양민지 학생이 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가 어느 슬라이드를 어떻게 조작했다라는 게 교사 눈에 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교사도 확인할 수 있고 학생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 보고 이런 식으로 버전 기록 통해서 누가 참여했고 누가 만들었고 누가 만들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면 약간 무임승차율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만들도록 제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구글 어스로 여행지를 직접 3D로 한번 가보기도 하고 만들어 보고 일정을 짜보면서 하는 그런 간접 경험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요 이야기를 씁니다. 인터넷에 나온 대사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좀 저희들에게 좀 더 즐거웠으면 이 수행평가 좀 더 즐겁게 잘 이루어졌으면 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연계 굿즈 만들기 프로젝트에 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세계 유명 시장에 대한 본문을 리어팟으로 학습하고, 다음은 상품에 대한 기획안을 작성합니다. 모든별로. 그 다음은 발표와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거쳐서 직접 작품을 제작하도록 해봤습니다. 먼저 활동지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문경 굿즈 만들기입니다. 네, 굿즈의 주제를 정합니다. 키링이면 키링, 카드 지갑, 텀블러 등. 밑에는 그래도 영어 수업이다 보니까 밑에 하단 부분은 꼭 영어로 적게 했습니다. 만드는 이유, why, 그 다음 price, target consumer, 그 다음 where, 그 다음 main features 2가지 정도를 조사해가지고 영어로 쓰게 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자기가 기획한 물건의 특징이나 정보를 기록하고 발표를 하게 되고, 이후에는 한번 굿즈 스토어를 방문했다고 가정해보고, 오늘 너희들의 용돈은 3만 원이다. 너희가 한번 만든 물건들의 가격과 정보를 보고 사고 싶은 곳, 사고 싶은 물건의 개수와 여러 가지를 한번 적어보자라는 활동도 진행했었고, 이후에는 가장 마음에 드는 굿즈와 그 이유를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이 이후에는 자기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평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잘한 점과 내가 개선할 점, 그 다음 내가 맡은 역할과 느낀 점을 적어보도록 했고, 밑에는 이제 총평은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제가 하고 이제 성취도 기준에서 스스로 동그라미로 점검해 보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약돌 돼지인데요. 이렇게 사과를 먹고 있는 약돌 돼지입니다. 그립톡이고 저기 그립톡 제품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문경 세제를 캐릭터화해서 만든 텀블러도 저기 옆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텀블러의 가격은 7,000원 정도로 하고 단지 2가지 색만 사용했다라는 게 주요 특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사과 먹는 토끼 해가지고 이제 또 아크릴 램프도 제작을 했었고, 텀블러, 그다음 달력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애들 오미자 부채 만든 것도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고 학생들의 디자인한 거를 최대한 제품으로 제작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공개 수업 때나 연구 수업 때 저도 굉장히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제가 니어팟을 작년부터 배워가지고 써보고 있는데 이거 제가 수업 자료고, 제가 요거를 한번 요 파트를 세계 시장과 관련된 니어팟을 한번 선생님들께 주소를 드리고 함께 참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니어팟을 제가 제일 애정하는 이유는 바로 제일 만들기 쉽고 시간이 적게 걸리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단어 퀴즈와 협업 보드, 그 다음 본문 빈칸 채우기, 그 다음 VR 보기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작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터키 그랜드 바자르에 대한 영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What did you buy at the market? 시장에서 산 물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여기는 지금 각자 다른 지역에서 오셨기 때문에 각자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나 특산품을 한 가지씩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클릭하시면 이미지로도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각자 지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봤는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시장은 해외로 갑시다. 터키의 그랜드 바자르입니다. 그러면 터키 그랜드 바자르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인별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저는 스튜던트 플레이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플레이를 하시면은 동시에 그 화면이 플레이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스튜던트 플레이로 하겠습니다. 한번 플레이해서 마지막에 퀴즈가 있습니다.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지금부터 재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답은 금방 나오죠? 우리 터키의 행운을 기원하는 기념품 이름이 뭐라고 나오던가요? Evil Eye, 나자르 본주. 보신 적 있죠? 파란 눈, 터키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를 이제 리포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활동은 이제 단어 매칭하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교사가 먼저 본문 이해에 필요한 단어와 의미를 넣고 단어와 의미를 연결해 보도록 하는 매칭 게임도 가능합니다. 교사는 이렇게 이제 매치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그 다음 단어를 활용했는데 혹시 이 한복과 이런 경복궁을 보시면서 떠오르시는 단어가 있으실까요? 아까 영상에도 나왔었는데 traditional 맞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활동인 Let's Make Local Goods. 터키의 유명한 이제 기념품인 나자르 본주와 로쿰을 소개하고 저희 문경 실제로 문경 세제에 있는 기념품 스토어에 가면은 이런 것들을 팔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먼저 소개해 줬습니다. 학생들에게.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경 굿즈 베스트 아이템에 투표해 주세요 라는 보드를 만들어서 제일 사고 싶은 돈 10,000원이 있으면은 제일 사고 싶은 굿즈에 한번 하트로 클릭해 봐라 이런 식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미여고 영어교사 임수진입니다.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제목은 The Student Poet Colloquium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한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학생 시인의 연합회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너희 모두 이 심화영어 1을 선택한 31명의 학생들은 모두 1인 시인이다라는 걸 전제로 이 심화영어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명패를 하나씩 다 만들어줬어요. 굉장히 거창하죠. 그리고 자기들은 이게 선택 수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모이게 되거든요. 한 교실에 모이면 그 팀장이 있습니다. 그 팀장이 이제 명패를 다 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자기 앞에 자기 명패를 두고 수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명패를 사용했을 때 좋은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진짜 자기가 뭐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는 거, 그리고 시인이라고 이미 지칭을 한다는 거, 또 섞이는 수업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반 친구의 이름을 모를 때도 이 명패를 보고 부르면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선생님들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전제로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시를 총 8편을 10주에 걸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거의 한 시당 2차시 또는 3차시 분량으로 구성을 했었고 오늘 이제 하게 될 수업 내용은 맨 마지막에 했던 시를 2차 시로 구성한 총 100분 분량의 수업을 제가 압축을 해서 한 20분 정도 후루룩 보여드릴 겁니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시가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였습니다. 그래서 뉴잉글랜드 지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고 이제 그때 제목은 Stopping by Us on a Stormy Evening이라는 시를 이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총 100분 분량이기 때문에 목표가 한 5개 정도가 됩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이 시를 배움으로써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리는 게 목표였습니다. 시의 내용을 다 이해를 해야지 그릴 수 있는 거였겠죠? 두 번째 목표는 시가 총 4개의 스탠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4개의 스탠자를 읽고 느껴보고 순서를 맞춰보는 게 또 두 번째 목표였고요. 세 번째로는 이 시를 읽고 나서 자신의 느낌을 색깔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네 번째 목표는 이제 다 읽고 느낌도 알고 내용도 알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 Comprehension Check Question에 답을 달아보는 게 목표였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매 차시 마지막에 하는 활동, 자신의
고유한 영어 시를 적어보는 활동을 하는 게 이 두 차시 전체의 목표였습니다. 이제 계속 아이들을 푸시합니다. 그림 예쁘게 그리고 싶지? 그러면 이제 내용 이해를 잘해야 돼. 너희는 여고생이니까 이렇게 한번 잘 그려봐라 라고 하면 아이들은 잘 그리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탠자 순서 맞추기를 위해서 이렇게 시를 네 부분으로 잘라서 이제 조마다 줍니다. 그러면 이제 한 아이가 하나씩 가지고 이제 자기 내용은 이런 것 같은데 여기 먼저 와야 되지 않을까? 서로 아주 적극적으로 토의를 합니다. 뭐 직소의 약간 좀 쉬운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 세 번째 목표였죠. 색깔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 학습지를 이제 요거 순서를 다 맞추고 나면 제일 첫 번째 학습지를 줬습니다. 제가 지금 따로 드린 제 프린트에 보면 이 학습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학습지에 이제 시의 전체 순서를 볼 수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학습지를 줍니다. 제가 두 번째 학습지에 이제 액티비티 1에 보면 동그라미 3개가 있죠. 이 시를 읽고 나서 어떤 느낌 갖게 되었는지 색깔로 한번 표현해 봐라. 역시 아이들은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색깔로 표현을 하라고 하면. 그래서 그러면 다 읽고 나서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이었겠는가? 그러면 a man, 한 남자가 이제 deep in a complete 생각에 잠겨서 이제 숲에 둘러싸여 있는 뭐 그런 모습인 것 같다라고 또 자기들이 생각을 말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정확한 스탠자의 내용을 함께 체크를 해가는 겁니다. 1년, 2년, 3년, 4년까지. 물론 약간 틀리는 조도 있겠지만 뭐 그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기죽지 않게 이제 잘 돌려서 설명을 하면 아이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아이들의 시쓰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걸 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interpretation이라고 해서 해설을 줍니다. 시에 대한 해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로 저명한 평론가들이나 교수들이 쓴 이 작품에 대한 해설을 보고 아이들은 교수들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 그리고 comprehension check question이 어떤 식으로 답이 흘러가야지 제대로 된 평론이 될 수 있다는 걸 깊이 알 수 있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되면 아이들은 자신의 시를 써보는 마지막 학습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브레인스토밍을 시키고 나면 이제 first draft 그리고 리비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해서 이제 고칠 거 있으면 고쳐주고 발표도 해보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줄 적기 또는 3줄 적기가 마무리가 되면 시간이 그때 한 10분 정도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4개의 스탠자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나면 그림을 그려라 라고 했잖아요. 요 캔버스를 한 사람당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그 스탠자의 그림 이해한 거 한번 그려보라 라고 하면 또 신나서 나머지 10분을 열심히 참여를 합니다. 다양한 그림들이 나옵니다. 거기 시에 보면 말이 한 마리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당킨지 홀스인지 알 수 없는 말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하는 이런 거를 갖다가 표현하는 학생도 있고 뭐 예쁘게 엽서처럼 잘 그리는 학생도 있고 칭찬해주면 됩니다. 어쨌든 시의 내용을 다 이해해야 나올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차시 예고를 하고 이제 수업이 다 끝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나중에 저희 학교에 연극 보러 오세요. 네. 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